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문제풀이입니다.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세요. 그림은 시간 t=0일 때 스피커에서 발생하여 공기 중으로 진행하는 소리에 의한 공기의 밀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소리의 주기는 t이고 이웃한 공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사이의 거리는 l이랍니다. 자, 소리예요. 소리는요, 음파지요. 그쵸? 음파는 종파입니까? 횡파입니까? 종파예요. 그렇죠? 이거는 소밀파이기도 해요. 즉 밀도가 작은 것과 밀도가 큰 곳의 반복적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문제상에서도 밀도가 가장 낮은 곳, 밀도가 가장 높은 곳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가장 높은 곳과 인접한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뭐지요? 그게 파장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는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주기는 t라고 했고요. 인접한 곳 사이의 거리는 l이래요. 즉 l,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파장이란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은 일정화됩니다. 기억,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요? 아니지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t=0일 때 공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t=t일 때 공기의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 된다. 자, t=0에서 t=t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딱 1주기죠. 1주기가 된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위상이 온 거지요. 동일한 위상이 반복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t=0일 때 밀도가 가장 높았다는 얘기는 밀한 곳이에요. 그쵸? 그럼 1주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뭐가 돼요? 밀한 위치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보세요. 디귿을 보시면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L은 감소한답니다. 자,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일정해요. 요거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데 그러면 V는 F 곱하기 람다에서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럼 진동수가 요게 증가하면은 파장은 감소해야 되죠. 파장이 감소하다는 얘기는 람다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두 용수철에 용철에서 파동이 나란하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가와 나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각각 F0, 2F0랍니다. 자, 2번 보시면 가번은 횡파지요. 그렇죠? 가번은 횡파이고요. 진동주기가 횡파의 진동수가 F0랍니다. 자, 나는요 종파예요. 종파인데 진동수가 2F0랍니다. 가의 마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수평거리와, 자, 이 마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수평거리래요. 그럼 이게 반파장이죠? 이게 지금 L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2분의 람다예요. 따라서 람다는 뭐가 돼요? 2L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의 가장 밀한 곳에서 이웃한 가장 밀한 곳까지 거리. 자, 밀에서부터 그 다음 밀까지의 거리. 요게 얼마라고 했냐면 L이래요. 그럼 이거는 람다라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횡파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파동의 속력은, 자, 나에서 파동의 속력이래요. 속력, V, 나. 요거는 F 곱하기 람다예요. 근데 F가 2F0라고 했죠? 그러면 2F0 람다는 L. 2F0 L이 나와요. 맞았죠? 디귿, 가와 나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같다. 자, 나에서의 속력은 이거예요. 그럼 V, 가에서의 속력은요, F 곱하기 람다인데 F가 F0, 람다는 2L. 2L이니까 2F0L.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같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이요. 그림은 4가지 파동을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디귿은 소리와 라디오파 중 하나랍니다. 03번 보세요.
디귿은 소리 또는 라디오파 중 하나래요. 뭐가 있냐면 지금 S파가 있고요. 지진파의 S파, 이거는 횡파입니다. 횡파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있고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그런데 디귿은 소리와 라디오파 중 하나래요. 디귿. 자, 디귿은 소리 또는 라디오파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억 질문에 예하고 아니오로 나눠졌는데 예를 보세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한가? 그거죠. 그러면은 예라고 된 거는 나란하다는 거고 아니오는 나란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지진파의 S파, 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거 뭐예요? 횡파지요. 지진파의 S파가 횡파예요. 그러면 종파는요? 소리죠. 소리. 그렇죠? 그럼 디귿은 뭐가 돼요? 디귿은 소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디귿번 소리가 돼요. 요 디귿은 소리예요. 나란한 거 종파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소리 찾았고요. 그럼 보기에서 디귿 보기에 동그라미 디귿은 소리이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오른쪽에 니은보다 파장이 긴가? 파장이 길면 마이크로파, 파장이 짧으면 아니오가 되니까 가시광선이래요. 자, 그러면 가시광선은 잠시만요. 가시광선이 더 긴 파장이 되기 위해선 니은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게 돼야 되죠. 파장이 짧은 거 적외선이에요? 자외선이에요? 아니오가 되니까 가시광선이 지금 디귿보다 파장이 긴가 했을 때 아니에요. 즉 가시광선이 짧은 거예요. 그럼 니은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는 적외선 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 보기에서 동그라미 니은은 자외선이다. 틀렸습니다. 적외선이죠.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면 가시광선 아니라고 했으니까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가? 아니오가 가시광선, 얘가 마이크로파. 맞았죠? 니은은 적외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가서 기억을 봅시다. 매질이 필요한가?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 바로 역학파,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전자기파.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 빛과 가시광선, 각종 전파들. 그게 매질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게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빛과 각종 전파들이 매질 없이 가는 전자기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역학파에 해당하는 거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와 진입파의 S파. 그게 역학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에서 매질이 필요한가? 예에 해당하는 게 소리와 진입파의 S파가 되는 거고, 매질이 필요 없는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마이크로파하고 가시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매질이 필요한가가 적절하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시간 t=0과 t=0.5초인 순간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이랍니다. 0과 0.5초래요. 자, 이 t=0일 때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y축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0이고요. 이 상태가 t=0일 때예요. t=0일 때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y축이 있고요. t=0.5초일 때 여기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없고요. 여기가 3. 이 밑은 없어요. 그 다음에 2, 1, 0. 그 다음에 요게
자, 이렇게 됐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t 이퀄 0.5초일 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0.5초 만에 반파장이 하나, 둘, 세 개가 갔죠. 그렇죠? 0.5초 만에 반파장이 세 개가 진행해 갔어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는 얼만큼 갈까요? x. x는 이거 2분의 1이죠? 즉 0.5x는 2분의 3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x는 뭐가 나와요? 3 나와요. x는 3. 자, 단위 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뭘 구한 거죠?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거 구한 거죠? 이게 지금 진동수입니다. 자, 이게 진동수예요, 진동수. 따라서 진동수는 3Hz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는 맞았고요. 진행 속력은 6m/s냐? 요게 지금 진동수예요. 그럼 파장을 구하면 되죠. 파장은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지요. 그렇죠? 파장은 2m예요. 따라서 V는 F 곱하기 람다 해주면 되니까 F가 3, 람다가 2 하면 뭐 나와요? 6 나와요. 6m/s.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x 이퀄 3m인 지점이 마루가 되는 순간 x 이퀄 0인 지점은 골이 된다. 3인 곳 여기가 마루가 되면은 딱 요 반절만큼, 즉 4분의 1 람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그럼 4분의 1 람다가 오른쪽 가면 0은요 4분의 1 람다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골이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 가는 x축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x축을 따라서 진행한답니다. x축을 따라서 진행하는데 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x 이퀄 2m인 지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동이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주어졌어요. 이렇게만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1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0, 2, 4예요. 즉 람다는 얼마예요? 4m란 얘기예요. 한 파장은 4m. 자, 그 다음에 요 위치 x 이퀄 2m인 이 지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번 그림이래요. 시간이 0일 때는 0이에요. 변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0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가 2가 됐어요. 즉 골이 2초일 때 골이 왔다는 얘기예요. 골이. 자, 그런데 보세요. 0일 때 0이고 그 다음 1초일 때는 마루를 향해서 가지요. 그쵸? 그럼 마루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이 파동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골이 돼버리죠. 골이 왼쪽으로 간 게 돼버리죠. 그럼 마루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됐죠?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만 됩니다.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돼요. 왜요? 여기가 0이고요. 1초, 2초를 향해서 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마루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0에서부터. 그럼 만약에 x가 파동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시간이 흐르면 골이 돼버리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보기, 기억은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1m/s냐. 자, 이제 주기를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2초가 됐을 때요. 4분의 람다가 하나, 둘, 3개가 온 거예요. 그렇죠? 4분의 3 람다가 4분의 3 람다가 온 게 2초 걸렸어요. 됐죠? 그러면 한 파장일 때는 과연 시간이 얼마일까요? x. 한 파장.
때의 시간, 그게 바로 주기지요. 그럼 이거는 2 한 파장이니까 2 람다가 4분의 3 람다 x예요. 람다는 없어지고 따라서 x는 3분의 8초가 됩니다. 자, 이게 주기예요. 그러면 속력은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t분의 람다인데 t가 3분의 8, 람다가 4 하니까 뭐가 돼요? 2분의 3 나와요. 그러면 1.5가 나오죠? 1.5 m/s. 그런데 니은은 1m/s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보기입니다. 디귿번 보기 하는 과정에 영상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나번 그림은 x = 2인 지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2인 지점이 처음에는 0이었어요. 시간 0일 때 0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마루가 왔죠? 그러면 이놈이 오른쪽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골이 왔죠? 2초일 때 그러면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놈이 골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골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 있던 놈은 여기로 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디귿 보기는 지금 성립이 안 되는 보기예요. 왜냐하면 매질이 이동했다고 그랬죠. 파동은요, 매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디귿 보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해봅시다. 매질이 움직였다는 가정하에. 자, 그럼 여기 있던 매질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는요, 5인 지점이에요. 즉 3m 온 거예요. 2초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2초 동안 3m를 가요. 2초 동안 3m.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3분의 4초 동안은 과연 얼만큼 갈까? x. x는 2x는 4가 나와요. 따라서 x는 2지요. x는 2예요. 3분의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 이거는 진폭은 얼마예요? 진폭은 1이었죠? 진폭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진폭과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입니다. 자, 디귿 보기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매질이 3분의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었으니까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파동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A,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후 B와 매질 C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2로 입사하여 전반사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반사입니다. A 매질이고요. B 매질이고요. C 매질이에요. 자,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A 매질에서 속력을 VA 단색광이에요. 여기가 세타 1 전부 꺾여서 들어갔죠? 꺾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B 매질의 속력 VB. 자, 이게 세타 2예요. 그런데 세타 2에서 자, 전부 반사가 됐대요. 그러면 적어도 세타 2는 임계각보다는 큰 거죠. 그렇죠? 임계각보다는 큰 게 지금 세타 2예요. 그 다음에 세타 1하고 세타 2 비교해보면 세타 1이 커요. 세타 1이 세타 2보다 커요. 그러면 A 매질이 소환 매질이 되죠. 즉 NA 매질과 B 매질의 절대 굴절률을 비교해보면은 B 매질의 굴절률이 큰 거예요. 밀환 매질이니까.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B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N, B의 절대 굴절률과 C의 절대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요놈이 크다는 얘기죠.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와 B에서의 속력을 보래요.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자, 이게, 여기가 소하고, 여기가 밀이에요. 그럼 소환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더 빠르죠? 따라서 VA가 VB보다 커요.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니은.
B에서 C로 갈 때, 일 때, 세타2에서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간다라고 쳐봅시다. A일 때. 거꾸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건 전반사가 아니라 그냥 꺾여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입사각 요 세타2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요. 세타2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B하고 C는 전반사가 일어났죠?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는요, 굴절률 차이가 작다는 거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A와 B가 만약에 같은 매질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굴절률이 동일하죠. 절대 굴절률이. 그러면 그거는요, 꺾이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이렇게 쭉 나가죠. 같은 매질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생기면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꺾이는 정도가 크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절대 굴절률 그 차이가 B와 C 사이의 절대 굴절률 차이보다 만약에 크다면 얘는 더 큰 각도로 꺾여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반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차이가 얼마 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와 C일 때 C의 이 굴절률 차이와 그 다음에 A와 B 절대 굴절률 차를 비교해보면은 누가 커요? 얘가 크다는 거예요. 얘는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게 크다는 얘기는요, B는 동일하고, 크다는 얘기는 C가 B하고의 차이가 큰 거죠. 그쵸? 그럼 B를 기준으로 C하고 차이가 크니까, C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큰 거니까, A는 B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고. 됐어요? 그러면은 A가 C보다 큰 값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B하고 근접한 값이 되죠. 이거와 NB하고의 차이하고 이거와 NB하고 차이하고 비교해보면은 요 놈이 작단 말이에요. 작다는 얘기는, 차이가 작다는 얘기는 요 놈이 거의 요 놈하고 근접하다는 얘기죠. 숫자를 놔볼까요? 이게 10이고 A가 9일 경우에는 차이가 C가 2고, 그러면 이건 차이가 8이 나고 이건 차이가 1이죠. 그럼 차이가 이놈이 더 크지요? 크다는 얘기는요, A 값이 C 값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A가 C보다 큰 거예요. 절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큰 거, 니은 맞았습니다. 자, D급 보세요. 단색광이 A에서 B로 입사각 2분의 1 세타로 입사하면 A에서 B로 2분의 1 세타 1으로 입사하면 굴절각은 2분의 1 세타 2냐? 굴절각은 2분의 1 세타 2냐? 자, 보세요. 2분의 1 세타 1이면 요거의 반절이죠. 반절로 하면요, 요 각이 줄어들었으면 요 각은 더 줄어들어야 되죠. 이렇게 더 줄어들어야 돼요. 되었어요? 그러면 세타 A에서 B로 가는 입사각이 2분의 1 세타 1으로 입사하면 그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 봅시다. 굴절률은 A와 B 사이의 굴절률 N, A, B는 항상 일정한 값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N, A, B는 sin 세타 A 그 다음에 sin 세타 B예요. 근데 세타 A가 바로 세타 1이고 sin 세타 1이고 이게 sin 세타 2란 말이에요. 이 비율값은 언제나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됐죠? 비율값이 일정한 거지. 각각의 B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2분의 1로 되고 이게 2분의 1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율값이 일정한 거지.
됐죠? 그래서 잎사각이 2분의 1로 줄었다고 해도 굴절 각도는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비율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역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그림 가는 단색광이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소리가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색광과 소리예요. 자, 단색광은요 전자기파죠. 소리는요 역학파죠. 매질이 있어야지만 가는 거고. 자, 그럼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거는 단색광이에요. 들어왔다가 직진해서 가면 이렇게 점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꺾였어요. 이렇게. 자, 이게 법선이에요. 꺾여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공기하고 유리예요. 어디가 밀한 매질이죠? 유리가 밀한 매질이 되죠. 각도가 작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N 공기와 N 유리 비교해보면 절대 굴절률은 요놈이 커요. 그 다음에 소리예요. 소리는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소리 공기고요. 여기는 물이에요. 얘가 이렇게 가지 않고요. 더 많이 꺾였어요. 되셨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자, 단색광은요, 공기에서가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유리에서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소리의 진동수는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 소리의 진동수는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언제나 일정하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디귿. 가에서 유리의 굴절률은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다. 유리의 굴절률은 공기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이요. 다음은 물결파 발생장치, 물결파 발생장치를 이용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수조 안에 유리판을 넣어 물의 깊이가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만들고 자, 깊은 곳이랍니다.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밀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곳이 밀도가 큰 거고요. 이쪽이 밀도가 작은 거예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를 만들었답니다. 자, 진동수 요놈은 일정.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수조 및 스크린에 투영된 두 곳에서의 무늬를 관찰하고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랍니다.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촘촘해요. 촘촘하고 하나는 기역과 니은 비교해보면 니은이 간격이 더 크죠. D2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결파예요. 진동수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파장을 보세요. 파장은 지금 기역에서의 파장은 람다. 기역은 얼마냐면은 D1이고요. 람다 니은에서의 파장은요 D2예요. 그런데 D1보다 D2가 크다 그랬죠? 파장이 이게 크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속력 봅시다. V 기역에서의 속력. 기역에서의 속력은요 F 곱하기 람다인데 진동수는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F 곱하기 그럼 D1이 되고요. V 니은에서의 속력은요 F 곱하기 D2가 돼요. 근데 D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요놈이 더 커야 되죠.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니은. 기역에 대한 니은의 굴절률은 D1 나누기 D2이다. 굴절률 봅시다. 기역에 대한 니은이에요. 자, 니은 보기에 굴절률 N. 기역에서 니은에 대한 굴절률, 기역에 대한 니은의 굴절률, 이거는 입사매질이 기역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V 기역이에요. 그 다음에 굴절매질 니은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그러면 기역이 뭐예요? F 곱하기 D1 니은은요 F 곱하기 D2 F는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죠. D2분의 D1 그러면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가에서
물결파 발생 장치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진동수를 증가시킨대요. 기역의 이웃한 무늬,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증가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요 줄어들어야 되죠. 그쵸? 파장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림은 반원형 모양의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한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광선과 원의 교점에서 법선까지의 거리는 각각 A, B이고 A는 B보다 크답니다. O는 원의 중심이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은 원으로 나타나는 이 그림 있죠? 이게 6차 교육과정인가에서는 주로 다루었다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지금 다루어지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과거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단색광이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여기가 A 매질이고 B 매질이래요. 그리고 요 길이가 A래요. 이게 A랍니다. 여긴 법선이고, 그럼 여기가 입사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굴절돼서 이렇게 간답니다. 이게 굴절각이에요. 굴절각 세타 B, 요거는 입사각 세타 A.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랍니다. 되었어요? 자, 그럼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큰 거 맞았죠? 왜요? 각도가 요 길이가 요거보다 짧다 그랬죠? 즉 A가 B보다 커요. 그 얘기는 각도가 큰 거죠? 각도가 큰 건 크고 여기가 각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단색광이 진행할 때 법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굴절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B가 더 큰 겁니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A분의 B냐. 자, 봅시다. N A에서 B로 갈 때의 절대 굴절률은 sin 세타 A 나누기 sin 세타 B란 말이에요. 세타 A는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A 나와요. 그 다음에 B는요, R분의 B 나와요. R은 없어지고 B분의 A예요. 그렇죠? 이게 속력으로 하면은 A 매질의 속력, 그 다음에 B 매질에서의 속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몇 배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VB는 A분의 B, VA가 되죠. 여기서 따라서 A분의 B, VA A에서의 A분의 B 배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단색광이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을 크게 해요. 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요? B분의 A도 증가한다? 라고 돼 있죠. 요게 좁아지면 얘는 더 좁아져야 되고 이게 커지면 얘는 좀 커지는 거고 됐어요? B분의 A가 증가한다? 아니에요. 이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면서 비율값은 언제나 일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단색광 A가 매질 라지 A에서 모양이 같은 매질 BC에 각각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답니다. 자, 이게 B인데 여기가 A고요. 단색광이 수직으로 입사해요. 수직으로 입사하면은 입사해서 얘가 이렇게 놓고 여기 스크린이 있고요. 여기 5점이고요. 위냐 아래냐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수직으로 입사하니까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가요. 꺾이지 않고. 그럼 여기 도달해요. 도달하면은 경계면에서 꺾여야 돼요.
그렇죠? B하고 A가 동일한 매질이 아니니까 굴절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면에 요 지금 진행 방향 요게 법선이 아니에요. 법선을 먼저 그려야 되죠. 근데 법선은 이게 아니에요. 법선은 경계면의 수직인선이니까 이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요. 자, 이게 법선이에요. 이게 법선이에요. 되셨죠? 수직인선, 요게 법선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번 그림에서도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C고요. 이게 A고요. 이렇게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가고요. 여기 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법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법선이에요. 법선과 이루는 각, 이게 입사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입사각이고요. 동일한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모양. 그러니까 입사각은 지금 동일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A는 점 O의 위에 도달하고 이쪽으로 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법선과의 각도가 짧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위쪽으로 꺾이니까. 그 다음에 B는요. 나에서 A는 O의 아래,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도달한답니다. 이렇게 온 빛이 이렇게 꺾여서 간답니다. 그 얘기는 법선과의 각도가 요거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되었어요? 그러면 각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한 매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N, B하고 N, A하고의 굴절률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굴절률이 큰 거예요? 밀한 매질이 굴절률이 큰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N, C하고 N, A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굴절률이 커요? 각도가 큰 게 굴절률이 작은 거지요? 그러니까 요 놈이 커요. 아, C, 여기가 C군요. 여기가 C군요. C가 커요. 그렇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같이 쓰면은 C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커요. 즉 N, A는 B보다 크고요. N, B보다 크고 C가 A보다 커야 돼요. 요 관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이제 보기, 기억. A에서의 속력은 B에서가 라지 A에서보다 크다. 속력은 그러면 굴절률이 크니까 어디가 커요? 소환 매질이 가장 크죠? 그쵸? B가 A에서보다 커야 되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같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A, B, C 중 C의 굴절률이 가장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은 신기루에 대한 설명인데 사막에서 지표면에 뜨거운 공기층, 지표 상공에 찬 공기층이 형성되어 바위의 상이 보이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다. 바위가 있는데 네. 아래쪽에, 땅 아래쪽에 바위가 박혀있는 모습이 똑같은 바위가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11번 보시면 여기 지표면이 있고요. 여기 바위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은 여기에서 반사돼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 위쪽이 찬 공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온 빛이 휘어져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래쪽에서 나온 게 이렇게 오는데 우리 눈에는요. 이게 빛이 휘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직진해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게 이렇게 되고 뒤집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봅시다. 보기, 기억. 신기루는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맞았습니다. 왜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 밀도 차이죠? 밀도 차이니까
굴절 맞았습니다. 니은. 빛의 속력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기억이 어디에요?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 니은은 찬 공기. 빛의 속력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죠. 뜨거운 공기층하고 찬 공기층에 보면 굴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 디귿. 신기루가 생기는 원리는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깔의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간섭이죠. 얘는 신기루는 굴절이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2번이요. 그림과 같이 전화의 음성이나 텔레비전의 영상 정보가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에 입력이 되고 발신기에서 방출된 빛 신호는 코어와 클레딩으로 구성된 광섬유에서 코어를 따라 전반사하여 진행하며 수신기에서는 발신기에서와 반대의 과정을 거쳐 음성 및 영상 정보를 수신하게 된다라고 해놨어요.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뭐예요? 발광 다이오드. 빛이 방출될 때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띠의 양공으로 전이한다. 자, 12번에 전도띠하고 그 다음에 원자과 띠. 전도띠에 있는 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고요. 되었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 굴절률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자, 요거 지금 광섬유예요. 광섬유는 코어가 굴절률이 큰 거고 클레딩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코어 니은이 클레딩 디귿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니은에서 디귿으로 입사한 빛이 전반사할 때 반사각은 임계각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X가 매질 A에서 반원통 모양의 매질 B로 진행하여 원의 중심점 O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3번에 이게 법선인데 이게 지금 법선이래요. 근데 요게 A 매질이고 요게 B 매질인데요. 단색광이 이렇게 입사했을 때 일부는 반사가 일어나는 건 반사 법칙에 따라서 두 개의 각이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렇게 꺾게 됐답니다. 일부는 굴절.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런데 각도를 보세요. 각도를 보시면 요 각하고 비교해보면 입사각이 훨씬 크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환매질, 얘가 밀환매질이 돼요. 즉 NA보다 NB의 굴절률이 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소환매질 맞았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B가 크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색광 X를 점 P에서 O로 비추었을 때 점 P에서 O로 비춰요. 자, P가 여기 있어요. P에서 O로 비춰요. O로 비추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자, 해봅시다.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A에서 B로 비췄어요. 그럴 때의 굴절률 NAB는 얼마가 되죠?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거리니까 사인 세타 하면 요거니까 요거분의 요거니까 여기가 몇 칸이에요? 3칸이에요. 자, 그러면 반지름분의 3칸. 여기는 몇 칸이에요? 2칸이죠? 반지름분의 2칸. 그럼 뭐가 나와요? 2분의 3 나와요. 됐죠? A에서 B로 갈 때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B에서 A로 갈 때는 굴절률이 얼마일까요? 거꾸로죠? 3분의 2 나와요. 됐어요? 이 비율은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율이 만약에 임계각으로 한다면
임계각으로 한다면 90도 여기가 입사각이고 굴절 네 이게 사인 입사각이 임계각 그 다음에 사인 90도가 될 때도 3분의 2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율이 자 그러면 요거는 1이니까 즉 사인 세타 C는 3분의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비율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점 P에서 입사를 시켰을 때 R분의 몇 칸이에요? R분의 몇 칸이에요? 한 칸이죠. 아 여기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세타니까 여기 세타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게 얘가 몇 칸이에요? 4칸이에요. R분의 4예요. 그렇죠? 그러면 입사각 사인 세타 P에서 입사각은 R분의 4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 R분의 4는 세타 C랑 비교했을 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전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이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을 매질 AB 경계면의 입사각 45도로 입사시켰더니 단색광의 일부가 B로 굴절하여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반사각 30도로 전반사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14번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요. 45도로 입사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45도. 이게 지금 법선이에요. 이게 법선이에요.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입사각이 45도인데 일부는 반사가 됐대요. 그럼 아직 얘는 45도는 자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 45도는 임계각 보다 작은 거예요. 아직 임계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이 일어나죠. 만약에 전부 다 반사가 됐다면 45도는 임계각보다 큰 거고 그런데 일부 굴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또 법선을 세웠고요. 이 법선에서 이게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났대요. 근데 이게 30도래요. 그럼 여기도 30도란 얘기죠. 즉 입사각 30도, 즉 B하고 여기가 C예요. B에서 C로 갈 때 이 입사각 30도는 임계각보다 큰 거예요. 그쵸? 이해가 가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면은요 여기가 30도죠. 이게 법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법선이고 법선과 윤곽 이게 45도 이거는요 법선과 윤곽 이게 60도예요. 각도가 더 커요. 그러면 어디가 소환매질이에요? 요놈이 소환매질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기에서 단색광이 A에서 B로 입사할 때 임계각은 45도보다 작다? 45도보다 임계각은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분의 루트 6배이다. B에서가 A에서의 2분의 루트 6배이다. 자, 니은 보기 해봅시다. 니은 보기. A에서 B로 갈 때 N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은 입사각이 사인 45도 굴절각은요 사인 60도예요. 60도죠? 자, 45도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60도는요 2분의 루트 3 됐죠? 그럼 이거는요 루트 6분의 2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VA에서 VB로 갈 때 요거죠. 그러면 VB는 A의 몇 배냐? VB는 VA의 2분의 루트 6배. 맞았죠?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A와 C를 사용하여 광섬유를 만든다면 A와 C를 사용한답니다. 광섬유를 만든다면 C를 코어로 사용해야 된다. A와 C를 사용하여 광섬유를 만든다면 C를 코어로 사용하래요. C를. 자, 그러면 A와 B, B와 C에서 공통은 B예요. 그쵸? 그러면 B에서 A로 갈 때는요. B에서 A로 갈 때는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가 밀합 매질이 되죠. 여기가 소합 매질이 되고. 됐어요? A가 밀합 매질이에요. 즉 N, A가 N, B보다 밀합 매질이에요. 그런데 B에서 C로 갈 때는요.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럼 B가 더 밀합 매질이죠. C보다. 그러면은 N, C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A하고 C를 사용해서 광섬유를 만든다면 요게 코어가 돼야 되죠. C를 코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A가 공기 중에서 매질 라지 A의 입사각 60도로 입사해서 매질 B에서 공기 중으로 굴절각 45도로 진행한답니다. 그림 나는 가의 A와 B로 만든 광섬유의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단색광 A가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사각은 세타랍니다. 자, 그럼 반사각 세타라는 얘기는 입사각도 세타라는 얘기고 그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럼 15번. 정삼각형이 있어요. 아이고,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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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수직으로 내리면 각도가 2분할 되죠. 여기가 30도가 된단 말이에요.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자, 그런데 법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법선이에요. 여기가 지금 공기 중이고 여기는 A 매질이고 여기는 B 매질이고 여기는 공기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기 중으로 60도로 법선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들어갔대. 이렇게. 여기가 60도예요. 단색광 A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여기 법선을 수직으로 내리면 이렇게 법선이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갔답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N, A보다 N 공기를 비교했을 때 A가 밀합 매질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그리면 이 각도는 이 각도랑 같아지죠. 왜? 여기가 지금 수직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45도로 갔대. 이렇게 45도로 나갔대요. 이게 45도. 자, 그럼 60도보다는 줄어들었죠? 됐어요? 60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의 굴절률은 루트 3이냐, A의 굴절률은 루트 3이냐, 봅시다. 네, 기억 봅시다. N,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굴절률은, 공기의 굴절률, 공기 입사각이 60도죠? 사인 60도. 굴절각은 얼마예요, 여기? 여기 얼마죠? 이렇게 하면 요게 60도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30도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60도, 여기는 30도 되죠? 여기는 30도예요. 굴절각 30도예요. 사인 30도예요. 그렇죠? 사인 60 하면은 2분의 루트 3. 사인 30 하면은 2분의 1. 따라서 루트 3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 굴절률로 하면은 N, A, N, 공기인데 공기는 1로 하니까 N, A의 절대 굴절률은 루트 3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A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네,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코어는 B이다. 나에서 코어는 B다 해놨죠. A와 B를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절대 굴절률이 어느 거에 큰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요게 지금 차이가 더 작죠. 무슨 얘기냐? A 공기하고 A 사이의 굴절률 차.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꺾이는 게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A에서 공기 중으로 간다고 치면은 60도가 된 거고 B에서 공기 중으로 간다면 45도예요. 차이가 요놈에 더 많이 꺾인 거죠. 됐어요? 자, 이거랑 공기하고 A하고의 굴절률 차, 그 다음에 공기하고 B하고의 굴절률 차. 차이를 비교해보면은 어디가 더 많이 꺾여요? 요놈이 더 많이 꺾이죠? 맞죠? 자, 그런데 A가 B에서 공기로 갈 때는 굴절각이 45도, 입사각은 30도. 됐죠?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공기에서 B로 갈 때, B에서 공기로 갈 때 해볼까요? 공기에서 B로 갈 때, 거꾸로 할 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굴절률 값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입사각이 45도예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게 굴절각이 30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입사각이 45도, 사인 45도, 굴절각은 사인 30도가 된단 말이에요. 공기에서 B로 갈 때는. 됐죠? 자, 이거는 N, B 나누기 N, 공기, 이렇게 되죠? 근데 공기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요. 루트 2분의 1 나누기 30도 하면요. 2분의 1. 됐어요? 이거 하면은 루트 2 나오죠. 즉, N, B가 루트 2예요. N, A는 루트 3이었어요. 누가 굴절률이 누가 커요? A가 크죠. 그렇죠? 그럼 A가 굴절률이 크니까 요 놈이 코어가 돼야 되죠. 근데 코어는 B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2보다 크냐? 사인 세타가.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죠?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나번 그림. 코어가 요 놈이 코어고 요 놈이 클래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N,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이 세타란 말이에요. 자, 임계각 봅시다. 임계각. 자, A에 그 다음에 사인 B, 세타 B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요거는요. N, B 나누기 N, A죠. NB가 얼마예요? 루트 2. NA가 루트 3. 그렇죠?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임계각은 사인 입사각 나누기 굴절각이 얼마예요? 90도니까 1이 될 때죠. 여기가 90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임계각은 사인 세타 임계각 그 다음에 사인 굴절각은 90도. 이거는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사인 임계각이 루트 3분의 2예요. 임계각이 루트 3분의 2인데 여기는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적어도 사인 세타 임계각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6번이요.
그림은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 P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하여 코어 내에서 진행하다가 점 Q에서 일부는 반사하여 코어 내에서 진행하고 일부는 굴절하여 클레딩으로 진행한답니다.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의 점 PQ에서의 반사각은 각각 세타1, 세타2랍니다. 반사각은 세타1, 세타2랍니다. 그런데 이 반사각은 언제나 굴절 법칙에서 입사각과 동일하지요. 자, 그러면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죠. 코어가 작지요. 밀합 매질이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1보다는 임계각은 크다. 라고 했죠? 근데 세타1이 더 크니까 전반사 일어나죠? 임계각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니은복이 틀렸고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해보면요 세타1이 더 임계각보다 큰 거니까 세타2는 임계각보다 작은 거고 그러니까 세타1이 더 크다는 얘기죠. 디귿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이요. 그림은 대물 렌즈로 들어온 단색광이 두 개의 직각 프리즘에서 전반사하여 저반 렌즈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직각 프리즘에서 지금 전반사에서 저반 렌즈를 통과했다니까 17번에 이 직각 프리즘이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45도라는 얘기고 45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꺾였어요. 이렇게 진행했다가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이게 직각이니까 네, 맞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있는 대로 고르래.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45도. 자,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 이게 또 45도예요. 그쵸? 45도로 입사했을 때 전부 반사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 45도는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공기의 굴절률은 1로 아래입니다. 자, 그럼 단색광의 속력은 프리즘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작다. 맞았죠? 니은 프리즘의 굴절률은 루트 2보다 작다. 프리즘의 굴절률은 루트 2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또 굴절률 봅시다. 루트 2보다, 자, 한번 해봅시다. n, 프리즘에서 공기로 갈 때, 요겁니다, 요거. 프리즘에서 공기 쪽으로, 여기가 공기니까, 공기 쪽으로 갈 때, 여기입니다, 여기. 공기로 갈 때, n, 공기 나누기 n, 프리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기는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n, 프리즘. 이렇게 나오죠? 입사각 얼마예요? 45도죠. 그쵸? 이거는 굴절각으로 하면요, 입사각이 사인 임계각이라면 굴절각은 사인 90도가 되니까 1. 비율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르게 쓰면요, 프리즘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지요. 그러면 프리즘, 공기 입사는 프리즘. 네, 맞습니다. 입사가 공기 중에서 90도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얼마가 나오죠? 지금 45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인 45도. 공기 중이 몰라요. 사인 얼마인지 몰라요. 사인 세타 공기 중.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만약에 루트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굴절률은 지금 프리즘의 굴절률에 해당하는 그 각도는 45도는 임계각보다 지금 큰 거예요. 그럼 임계각으로 계산하면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은 거고. 자, 그럼 여기 만약에 45도가 됐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즉 이렇게 된다면 90도가 돼서 진행해 간다면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면 45도일 때 이게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면 여기가 90도가 된다면 이거는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즘의 굴절률은 루트 2가 돼야 돼요.
프리즘의 골절률은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요거는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루트 2보다 프리즘의 골절률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단색광의 진동수는 접안 렌즈를 통과할 때가 대문 렌즈를 통과할 때보다 작다. 진동수는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자기파가 진공 중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플러스 Y, 네, 오른쪽 방향이네요.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기역은 각각 Z축과 X축에 나란하게 진동한답니다. 전기장과 또 뭐예요? 전자기파니까 자기장이죠. 기역은 자기장. 네. 보기 기역은 맞았습니다. 옳은 거 찾아봅시다. 니은. 진동수가 커질수록 동그라미 니은은 길어진다. 동그라미 니은이 뭐예요? 파장이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서 진행하는 맞았죠.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이요. 다음은 파동의 종류에 따른 낱말 맞추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기역 보세요. 가로 열쇠 기역. 피부의 비타민 D의 생성 자외선이네요. 위조지폐 감별에 이용되는 전자기파 자외선. 네, 기역은 자외선이고요. 이걸 써봅시다. 19번에 동그라미 기역은 자외선이에요. 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울 때 사용하는 거 마이크로파죠. 니은은 마이크로파예요. 됐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보기 기역을 보세요. 적외선은 횡파이고 초음파는 종파이다. 맞았죠? 기억 맞았네요.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동그라미 니은보다 파장이 길다. 자외선하고 마이크로파 비교해보세요. 누가 길어요? 기역은 니은보다 파장이 길다 했죠? 니은이 더 길죠? 틀렸네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진공에서 속력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0번이요. 열을 내는 물체에 가까이 가면 피부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적외선 때문이랍니다. 또한 무엇은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살균 기능이 있어 식기소독기를 이용하여 니은은 자외선이죠. 20번 동그라미 니은은 자외선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원자에게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인체 내부의 뼈도 투과할 정도로 투과력이 크다. 감마선. 네,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 봅시다. 기역. 진동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진동수 보면은요, 적외선하고 자외선. 적외선이 파장이 기니까 진동수는 작아야 되죠.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역 틀렸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자외선이다. 맞았고요.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암 치료와 같은 방사선 치료에 이용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다음은 파동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ABC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은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21번이요. 살균기에 이용한답니다. A는 그러면 자외선.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대요. 적외선.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할 필요도 없이 가시광선이죠.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광섬 위에서 사용한 거 가시광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ABC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라고 하면은 파장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거. 자, 적외선이 파장이 제일 길죠. B, 그 다음에 C, A 순서로 되어 있는 것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이요. 다음 가나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가 보세요. 무반사 코팅 안경, 코팅막의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반사광을 제거해요. 상쇄 간섭이죠. 제거하는 거 상쇄 간섭. 홀로그램 보세요. 지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기역 간섭에 의해 또렷하게 보이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다른 색깔이나 다른 문양이 나타나는 거 보강 간섭이죠. 동그라미 기역은 그럼 보강 간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코팅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은 반대 이상으로 간섭. 그래야지만 제거가 되죠. 사라지죠. 그 다음에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보강 간섭이다. 보강이다. 네, 맞았습니다. 디귿. 나의 간섭 원리로. 나가 뭐죠? 보강 간섭이죠. 원리로 악기의 울림통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23번이요. 그림 A, B, C는 파동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인데, 소음 제거 이어폰. 이거는요, 상쇄 간섭 이용한 거죠. 파동의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 이용한 거. 네,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B 보세요. 돋보기. 네, 이거는 굴절시켜서 글자를 크게 보이는 거죠.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광섬유를 이용한 의료용 내시경. 이건 전반사를 이용한 거죠. C의 원리는 전반사예요. 그 다음에 그럼 보기 디귿 보면은 C에 사용되는 원리, 즉 전반사의 원리로 안경의 반사, 방지막, 코팅, 이건 간섭이죠. 설명할 수 있다? 아니네요. 전반사로 간섭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24번 보시면 그림은 간격이 D만큼 떨어진 두 파원 S1, S2에서 주기, 진폭, 속력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켜야 됩니다. 자, 요게 S1, 여기가 S2. 그런데 요 사이에 하나, 두 개죠?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S1과 S2 사이의 거리, 이거는 얼마라고 했냐면 D라고 했어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에요. 물결파의 주기는 T, 주기는 T랍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랍니다. 실선, 요게 마루, 점선, 이게 골. 자, 그럼 A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 B는 점선과 점선,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보강, C는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상쇄. 그렇죠? 자, 물결파의 속력은 3T분의 2D냐, 속력 V는 T분의 람다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주기는 T라고 했어요. 주기는 T. 람다가 얼마냐? 한 파장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D가 지금 반파장이 하나, 둘, 세 개가 된 거죠. 그쵸? D가 바로 뭐냐면은 반파장 2분의 1 람다가 3개가 된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람다가 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얼마여야 되느냐? X. X는 자, 보시면은 람다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파장은 요거 하면은요. 2분의 3 람다 곱하기 X가 D 곱하기 람다란 말이에요. 없어지죠. 한 파장에 해당하는 길이, 한 파장은 따라서 람다는 뭐가 돼요? 한 파장 해당하는 길이 X는 3분의 2 D예요. 3분의 2 D가 바로 뭐예요? 람다예요. 람다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 D를 넣으면 3T분의 2D. 이게 속력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 B에서 수면의 높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B 여기죠.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강 간섭이죠? 변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순간으로부터 2분의 t가 지나면 수면의 높이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라고 했거든요. 2분의 t가 지나요. 주기는 t라고 했어요. 자, 2분의 t가 되면은요, 여기는 마루가 오고요. 여기도 마루가 오죠. 그쵸? b는요, 골이 오고 골이 오죠. 그 다음에 C는요, 마루가 오고 골이 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상쇄가 되죠. 그럼 수면의 높이는 낮아지죠. 사라지는 거죠. 수면의 높이는. 그러면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수면의 높이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왜요? 이건 골과 골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면이 일정한 거고 C는 일정한 거고요. A는요. 처음에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이 상태였다가 C는 시간이 지나도 골이 오고 마루가 오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A는요. 그 다음에 골이 오고 골이 오죠. 그 다음에는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A는. 그러니까 수면은 낮아져야 되죠. 높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려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그림은 학생 ABC가 선생님의 설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선생님 보세요. 그림은 두 파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물결파가 중첩되어 생긴 간섭무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 PQR은 보강간섭 또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랍니다. 자, P와 R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보세요. P와 R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S1과 S2로부터 가운데 지점이죠. 거기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경로 차이가 같으니까 S1과 S2에서 P까지 경로차는 Q까지 경로차보다 커라고 해놨죠. P까지 경로차는 Q까지 경로차보다 커라 했어요. 그런데 경로차는 누가 커요? P까지는요. S1에서 P까지 거리와 S2에서 P까지 거리는 지금 같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Q는요. 거리가 다르죠? 경로차는 그러면 Q까지가 크죠? 그러니까 학생 B는 틀렸습니다. 수면의 최대 높이는 R에서가 Q에서보다 작아라고 해놨어요. R은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죠?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Q는요.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려서 학생 A만 맞았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6번 보세요.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2cm/s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26번은 속력이 2cm/s입니다. 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답니다. 여기가 4, 2, 0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 진폭이 여기는 3이랍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인 지점이 P점이고요. 8이고요. 8에서부터 진동한 파가 이런 파가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가의 순간부터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번 그림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 처음에는 0으로 되어 있죠. T0까지는 0이에요. 그 다음에 T0에서 한 번 위로 갔다가 이렇게 된 게 이게 T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됐다가 된 게 여기가 T2예요. 초당 2cm를 가요. V는 2cm/s라고 했어요. 요 위치는 cm고요. 초당 2cm를 가요. 그쵸? 그럼 지금 파장은 4cm니까 1초에 다시 1초가 지나면 요 놈은 왼쪽에서 온 거는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오른쪽에서 온 거는 또 이렇게 될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초에 2cm 가니까 P점이 1초가 됐을 때는
1초가 되면 2cm 와야 되니까 왼쪽에서 온파는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서 온파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P점은 아직 높이 변화가 안 생겨야 되죠. 따라서 T0는 1초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1초가 되면 다시 요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요놈은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럼 2초가 되면 다시 또 0이 돼야 되죠. P점은. 그렇죠? 그럼 여기는 또 2초예요. 마찬가지로 하면은 여기는 3초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파동의 진동수는 0.25Hz냐 진동수 찾으려 합니다. 진동수 파장이 지금 얼마예요? 람다는 4cm예요. V는 2cm/s고 그럼 진동수는요? V는 F5 람다죠? E는 4 곱하기 F 따라서 F는 0.5 0.5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T1은 2초이다 T1은 2초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그 T2일 때 x 이퀄 8cm의 지점의 변이는 6cm이다. T2일 때 3초일 때예요. 3초일 때면 이게 1초당 2cm를 가니까 3초면은 총 요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온 거는 이렇게 됐던 얘기고 이 놈은요. 이렇게 돼 있던 놈은요. 여기 있던 거는요. 하나, 둘, 셋 가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요. 마찬가지로 또 0이 되죠. 진폭이 0. 그럼 변이는 6cm가 아니라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요. 그림과 같이 두 스피커에서 파장, 진동수, 진폭이 동일한 파장, 진동수,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고 소음 측정기를 사용해서 A, B, C에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렵니다. A와 두 스피커 사이의 거리는 같고 A와 두 스피커, 즉 소음 측정기와 두 스피커 사이의 거리는 같답니다.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전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A에서도 그러면 거리가 같죠. 그러면은 동일한 위상이 만들어지면은 A에서도 보강 간섭, P에서도 보강 간섭. 됐죠? 그럼 A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와 B 사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A와 B 사이, B도 스피커로부터의 거리차, 경로 차이가 동일하니까 보강 간섭이에요. 그러면은 A와 B 사이를 따라서는 전부 경로 차이가 같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디귿이요. 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를 2배로 하면 C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자, 스피커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소리를 2배로, 진동수를 2배로 하면은요. 진동수가 2배가 되면은 파장은요. 2분의 1로 감소하죠? 그쵸? 2분의 1로 감소해요. 따라서 C에는 뭐가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되었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상쇄 간섭이라는 게 아니에요. 파장만 반절로 줄어든 거예요. 경로 차이는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D가 틀렸고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28번이요. 그림 가는 물결파 발생 장치 AB와 평면상의 점 PQR을 나타내는 것인데 점 Q는 A,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점 Q는 같은 거리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와 B에서의 속력이 1cm/s이고 진폭이 같은 물결파가 발생하여 중첩되었을 때 P와 R 사이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t = 0일 때 최대값을 나타낸답니다. t = 0일 때 최대값이 된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결파 발생장치 A, B와 평면상의 점 PQR을 나타내는 것인데 Q는 가운데 있는 지점이죠.
A,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요. Q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28번에 나번 그림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R이고 가운데가 Q예요. 이쪽에 물결파 발생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런데 Q점을 보세요. Q점은 항상 지금 진동을 안 해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쵸? 그 얘기는 이거란 얘기예요. 처음 시작이 만약에 이렇게 된 거라면, 이렇게 됐다면, 왼쪽에서 온 파가 이렇게 됐다면, 처음 시작이, 오른쪽에서 온 것도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온 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는 진동을 하죠. 그쵸? 항상 지금 Q점은 진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진동을 안 하니까 오른쪽에서 온 파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얘가 이만큼 왔을 때 얘는 아래쪽으로 이만큼 가니까 합해졌으면 다시 또 0 되죠. 그래서 항상 진동을 안 한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A와 B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위상은 같다? 이 위상이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Q점은 항상 진동을 안 한 상태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T0는 0.5초냐? T0가 0.5초냐? 지금 초당 1cm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P와 Q 사이가 지금 이게 2cm란 말이에요. 2cm고 이게 2cm예요. 그쵸? 그러면 잠시만요. 주기가 얼마가 나오죠? 주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네요. 이게 지금 2cm고 2cm니까 파장은 4cm란 말이에요. 그렇죠? 람다는 4cm예요. 파장이 4cm인데 V가 1이에요. V가 1 몇 cm per sec예요. 그러면 주기가 나오죠. V는 T분의 람다니까 V가 1은 T분의 4예요. 따라서 T는 4 나와요. T는 4. 됐어요? 자, T는 4예요. 그러면 람다는 4cm고 T가 4예요. 그럼 P와 Q 사이의 거리는 2cm란 말이에요. P와 Q 사이. 그럼 이거는 2분의 람다죠. P, Q 사이의 거리는 2cm고 이거는 2분의 람다예요. 한 파장이 4cm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보강 간섭이 한번 일어났다가 상세 간섭이 일어날 때까지가 지금 이 T0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때가 처음 이게 지금 T0일 때는 이렇게 돼 있고요. T0일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T 이퀄 0일 때 이렇게 돼 있고 T 이퀄 T0일 때 진폭이 줄어들어 있고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T 이퀄 2T0일 때 진폭이 0이란 말이에요. 즉 보강 간섭에서 상세 간섭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보강 간섭에서 상세 간섭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초당 얼마를 가냐면 1cm를 가요. 속도가 1이니까. 그럼 이거는요, 요놈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 P점의 보강 간섭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 P점과 여기가 Q점이죠. P, Q, R이 모두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위상차가 180도로 P, Q, R이 다 만나야 되죠. 위상차가 0이 돼야 되죠. 차이값을 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하면은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있었죠? 그러면은 얘가 위쪽으로 진동하면은 0이고 얘는 아래쪽으로 진동하면 합해져서 0 나오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합해지면 또 0 나오죠. 여기는 0. 그렇죠? 여기도 0.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면은 0. 이렇게 식으로 되면 0. 됐죠? 그러면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 있던 놈이요.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있던 놈이요. 아유, 그림이 헷갈리네요. 잠시요. 다시 그리면요. 이렇게 있던 놈하고 이렇게 있던 놈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2cm니까 초당 1cm를 가서 이건 2cm를 가는 거죠. 2초가 걸리는 거죠. 2cm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 반절만 가면 되니까 반절만 가기 위해서는 얼마예요? 1초만 되면 되죠. 그쵸? 1초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1초당 1cm니까. 이건 2cm잖아요. 그럼 이건 2초가 걸리는 거죠. 그럼 1cm가 되면 여기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요, 이렇게 오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1초일 때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초가 됐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요거는요, t0는 반절이죠. 그럼 이거는 0.5초란 얘기죠. 요거는 0.5초 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t0는 0.5초이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B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 R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물결파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 당연히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B에서 일어나는 거,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거, 요 놈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야 되지. 양쪽이 동일한 위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